저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재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복귀한 데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도 정석기업 고문으로 경영 복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한 귀결로 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역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배주주와 임원의 불법 행위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주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한진그룹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 외에 경영진의 불법, 탈법, 갑질이 회사에 피해를 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임원을 선임할 때 상장회사 임원의 정과는 공적 정보이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주주들이 알고 결정하도록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임원 후보자의 정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임원 후보자의 성명, 양력, 추천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현재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3년치 거래 내역 두 가지뿐인데 이것은 임원 후보자의 독립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원 후보자의 형사처벌 이력이나 분식회계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력 그리고 주주대표 소송 피소 이력 등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나아가 후보자가 그 회사와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겸직사항, 상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등의 판단 근거를 함께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과가 개인정보라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영진의 정과 기록을 공시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예 FBI에 임원 후보자의 지문을 제출해 신원 조회까지 합니다. 이번에 이미 법률이 시행령에 유임 근거를 두고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 개선이 가능하므로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행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위원이나 근로자 측 위원 어느 한쪽도 퇴장하지 않고 파행이 없이 장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표결로 의결한 점도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이제 공은 노동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의제기, 재심의, 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박선수, 김수민 의원 등 7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 음모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선관위, 검찰, 언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선관위의 정치적 의도가 확연한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고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당시의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은 정정 보도 및 진솔한 반성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은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